이곳 결승전 무대를 가득 메워온 팬분들과 함께 대망의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설레게 했던, 현재를 살아가는 활력을 주는 게임. 하지만 당신은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고 있나요? 이 영상은 게임에 인생을 건 듯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게임 페인이 그것을 극복하였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인터뷰 힘터뷰입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게임에 빠져서 살다가 가까스로 벗어난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천 사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그동안 엄청 많은 게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열심히 했었던 몇 가지 게임들만 말씀드리면 메이플 스토리를 했었는데 슈퍼캐치 2009년 직전에 시작해서 2010년 정도 2년 정도 하면서 와일드 헌터 비숍라는 직업을 했어요. 그래서 비숍 같은 경우는 맞네 비숍가 당시 맞네 200 다 찍었어요. 그때 이렇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비숍가 200 찍고 특히 비숍 같은 경우는 비숍을 시럽 페이지라고 해서 시럽을 좀 그리고 덕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덕수라고 그러면서 다시 서버에서 한 5위 보는 일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이플을 시작하면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헤드폰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제 모바일로 나왔었는데 네임이라고 네임인데 레전드 찍기 전까지 했어서 10주 정도 그리고 스타벅스가 160까지 160까지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지금 때문에 또 다시 만든 거 그리고 뮤비 온라인은 원래 게임이었고 무료 서비스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모바일 게임 유료지는 넘으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2010년도 말부터 2010년도까지 6개월 정도 통신 공간의 아이디어 하면서 서버 1등 계속 유지했었고 그래서 길드마스터 했었는데 길드원들이 성인분이시고 그런 친구들 계시고 그러시면서 경주에서 정모를 했는데 게임을 보고 구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디아블로 3라는 게임이었는데 디아블로 다시죠? 알죠? 거기서 레더 시즌이 있었는데 레더 시즌에서 게임에서 시즌 1등 찍고 돌아가게 있었어요. 복사 길이었었고 양용사 리딩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스미션은 자동차량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지금 직장 갔을 때 제가 직장 있는 동안에는 로스미션 사용해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손으로 컨트롤하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게임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임이 스펙트 아시죠? 98년도에 프로가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20년 넘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정도 적응 안 했었어요. 쌀을 리마스터로 하면서 여기 2000년대 A까지 찍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 게임을 하셨으면 게임에 돈도 엄청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같은 CD 게임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넷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게임들은 이제 초기에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만 들어가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 유료화 게임들 부분 유료화라고 하면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이런 아이템들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그런 게임들은 대부분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해서 무료 게임만 했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현질을 했었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현질을 하는데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몇십만 원씩 썼으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템라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진 사이트인데요. 저는 거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미라클 큐브 그리고 뭐 강화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3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한 350만 원 정도 그 이상 아마 될 겁니다. 대학생 때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정기적인 이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많은 현질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휴대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 게임에는 얼마나 쓰신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현질을 안 하면 게임 진행이 거의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계속 서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이라 그러면 아껴서 얼마 정도 그래도 쓰신 건가요? 아껴서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200만 원 정도 썼는데 저희 길드원 중에서는 저를 따라잡으려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그래서 한 2천만 원 넘게 쓰셨던 길드원 분도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메이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이템 제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코디나 뽑기 같은 이런 도박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나서 아이템이나 계정을 다시 팔 수가 있잖아요. 원고음 회수하셨으면 꽤나 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게임을 했던 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애정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교 때 했었던 그 메이플템들은 가치가 꽤나 됐었는데 그거를 접으면서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똥값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좀 후회를 했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했던 게임들은 절반 이상 원금을 회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럼 게임을 하시면서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엄청 쓰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시간 많이 썼죠. 학생 때는 이제 부모님 몰래 집에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차를 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어머니가 오시고 또 아닐 때는 다른 차가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머니 차인지 다른 사람 차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거에 맞게 또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대학교 때는 친구랑 학교 앞에 PC방을 가서 이제 나올 때 8,000원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별로 8,000원이죠. 그 PC방이 1시간에 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시간에 500원이면은 한 16시간을 하신 거네요? 네, 밤새고 해가 중천이 돼서야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요. 아무래도 그때는 좀 열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은 못해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 5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면 일상생활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예,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죠. 거의 잠 안 자고 대학 수업 들어갔던 적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때 자고,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폰게임을 하다가 이제 다른 동료나 후배들한테 이제 마음의 편지라는 거를 고발을 당해가지고 전체 앞에서 공개 사과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이 정점을 찍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서요. 아무래도 공부든 게임이든 무조건 끝장을 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치까지 해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프로게이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정해 놓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준은 낮았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 최대한 끝장을 봤다. 이건 중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현재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종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듯이 저도 지금 이제 게임을 쉬고 있는 거지 완전히 끊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게임을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게임을 영원히 쉴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가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리고 직장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위를 따야 할 때, 중요한 자격증을 따야 할 때,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시점 때는 게임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점을 잘 통과해야지만 나중에 게임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진짜 인생 막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직장 입사, 그리고 학위 취득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시점에서 게임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특별히 문제될 거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될 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게임을 완전히 접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마우스를 잡고 말았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마지막에 결혼할 때는 게임을 접었어야 된다 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물론 연애 초반부터 게임을 계속 했던 건 아니었고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안정권이라 생각을 했을 때 그만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연애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커플들 보면은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게임하는 걸 아예 밝히지를 않으셨던 건가요? 네, 저는 철저하게 게임하는 걸 비밀로 했었고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게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치부를 보여주기가 싫었고, 그래서 저는 만나는 내내 단 한 번도 제가 게임하는 거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게임하는 거 안 보여주고 철저하게 감추셨다고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게임을 하는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할 때나 만났을 때 이런 게임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집에서 쉴 때 혼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되게 건성으로 받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멀티로 하다 보면 가끔씩 제가 게임에다가 해야 될 말을 전화통화로 막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 밤새고 다음날 데이트 하러 갔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이 풀려있고 졸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쓰레기였네요. 네, 진짜 쓰레기였어요. 예.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고 후회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홀함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게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지금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플들끼리 데이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퇴근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휴식을 위해서 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LOL이라는 롤이라고 하죠. 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건 진짜 끝장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모든 게임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게임이 중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라고 하면, 요즘 게임 개발사들은 대부분이 중독자들이 많아야지 그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스토리의 탄탄함, 그리고 재밌는 시스템, 그리고 영상미,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방어나 뽑기, 이런 도박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중독을 좀 주된 요소다 보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대영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아편 전쟁을 떠올려봤는데요. 대영 제국이 청나라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차를 수입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무역 부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대영 제국에서 수를 쓴 거죠. 그게 아편을 청나라에다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건데, 아편을 수입을 한 청나라가 이제 아편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냥 청나라의 중화사상을 뿌리째 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동신형이나 사형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아편 중독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독자가 많아야지 특정 조직이 부유해지는 구조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가치는 제품의 가치와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만, 어떤 중독이든 인간의 나약한 부분, 특히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에는 어떤 잣대를 겨도 기업 윤리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런 도박성을 띤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나 또 스스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지만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입니다. 내버려 두라고요? 예, 내버려 둬야 됩니다. 단 조건을 거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이렇게 기간을 두시고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대신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게임을 그만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듣질 않잖아요. 반발심만 더 생기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지원도 하지 마는 거죠. 예를 들면 식사, 그리고 용돈, 심지어 잠자리조차 제공을 하지 말아보세요. 잠자리.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라면요, 한번 그 아이의 실력을 테스트 해보시고 프로게이머를 시키시는 거를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마 전체 아이 중에 0.1%도 안 되는 경우일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99% 이상의 아이들은 아마 어머니께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게임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게임이 질릴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 진짜 게임 페인이 되면 어떡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사춘기가 예전보다 빠르잖아요. 매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영양도 잘 보충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 말은 훈육으로 아이를 계도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돼서는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어도 본인이 머리가 컸다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을 거의 듣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이를 혼내거나 컴퓨터를 없애고 또 휴대폰을 빼앗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까지 가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서 수긍하는 어린 나이 때 좋은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좋은 놀이 문화를 가진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도 게임을 한다 그러면 모든 지원을 끊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게임 중독자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게임 중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내가 뭔가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고 이걸 개선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속는 척 한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저희 제자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여긴 게임이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게 게임이면 해볼만 한 거예요. 대신 어느 게임 하시는 분이든 자기 현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전체 세 손가락 안에 실력을 가졌다, 상위 0.1% 이내의 실력을 가졌다면 아프리카 TV BJ라든지 유튜버를 한다든지 또는 프로게이머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될 수 없는데 지금 본인이 취미 이상으로 게임을 하고 계신다, 그건 제가 감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제가 하루에 게임을 5시간만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10대, 20대, 30대 해가지고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게임을 했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2000일을 하면은 만 시간이 채워지거든요. 2000일이라고 하면은 대략
5.5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제가 10,000시간밖에 게임을 안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다른 의미 있는 일에 투자를 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여기 한번 첨부 좀 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게임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노력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시간의 법칙까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게임을 적당히 할 수 없는 분들, 게임 중독에 완전히 빠지신 분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는 적당히를 모르는 게임 중독자가 확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제가 인생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운 좋게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게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게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끔 게임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생각나죠. 아예 잊고 지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끄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라고. 가끔씩 특정 게임을 했던 그 좋았던 향수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엄청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요즘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삶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었고, 그 게임 속에서 슬라임 잡고 달팽이 잡고 그랬던 순간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메이플 월드에서 성장하는 저를 보면서 저의 현실, 미래에 대한 꿈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향수가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유튜브에서 메이플 스토리 배경음악, BGM이라고 하죠. 이 BGM을 검색을 해서 듣고는 합니다. 메이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을 하실 땐 잘 모르실 건데, 이게 그 맵마다, 월드마다 나오는 배경음악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들어보면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던 BGM 영상에서 댓글을 한번 봤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게임.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멀리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를 그저 추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광재님을 모시고 게임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본인이 게임 중독자였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참 용기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광재님이 지금의 생각을 잘 간직하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힘터브였습니다.